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 사람. 이게 처음에 역사문화관을 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연대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쪽에 연대표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 선사 고대문화관은 우리 역사에 보면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2관, 3관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역사 연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빛의 문화 또는 신선 문화의 어떤 테마로 가기 이전에 역사의 왜곡이라든지 역사의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연표가 있는데요. 백제 연표를 이제 백제의 어떤 7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백제와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조선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BC 18년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어떤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선호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비류 온조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온조의 백제 세움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고조선의 건국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동기 문화는 15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유물 유적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고조선의 건국 시기 또는 그 이전까지도 청동기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발굴이 되면서 점점 청동기의 연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되어서야 이제 1500년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철기 문화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300년에서 20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철기 문화가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나라와 고조선이 부딪히는 BC 4세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킬 때 그때의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BC 4세기와 BC 1세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나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자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의 역사는 그 유물 유적으로 봤을 때는 철기 문화는 BC 12세기. 지금 여기 4세기 얘기하면 800년 더 전이잖아요. BC 12세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때보다 더 오래된 6세기, 7세기, 그리고 8세기의 유물 유적이 무수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어떤 시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조선의 멸망 한사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쭉 가면 313년 고구려가 낙랑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축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BC 108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313년까지 얼마입니까? 423년 정도가 되거든요. 423년 동안 뭐가 있냐면 한사군의 핵심인 낙랑이 이렇게 한반도 땅, 북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도 표기는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건국연대를 온조, 백제, 그리고 박격거세 신라 세움, 주몽의 고구려 세움, 그리고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를 세운 그 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비었잖아요. 비었죠? 자, 보시면 건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만 건국 이후에 100년, 200년의 역사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해서 이 초기 기록을 불신한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연도에 무슨 사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100년, 200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세우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설이 언제 들어오냐면 고조선이 낙랑을 멸망시킨 요 320년부터 사실은 일본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369년부터 지금 주장을 200년간 이렇게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제의 어떤 식민사관의 영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학계에서는요, 지금은 여기 이제 온조가 있고, 온조의 아들 다루가 있고, 그 아들 기루가 있고, 그 아들 게루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뭐냐면 고이왕부터라고 해요, 백제를.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앞에 이렇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왕, 그리고 근초고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근초고왕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100년을 댕겨서 뭐 우리 이병도 박사가 고이왕을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인데, 그 이전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 학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이왕부터 부자 세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고이왕부터 인정을 하니까 부자 세습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온조의 아들 다루, 다루의 아들 기루, 기루의 아들 게루, 부자 세습이잖아요. 부자 세습이 분명히 되고 있음에도 고이왕부터 부자 세습이 되고 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도표를 볼 때는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의 선사 문화 부분인데요. 아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빛의 문화, 광명 문화 또는 신성 문화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그 제대로 된 표본의 빗살무늬 토기는 없지만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는 빗살이 아니라 빛이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앞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쪽을 보시면은 7페이지가 있어요. 7페이지 보면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빗살이 아니라 빗살이다. 또는 정확하게 하자면 햇살이다. 햇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밑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7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이제 빛이 반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새겨 넣은 빗살무늬 토기 또는 햇살무늬 토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에서 청동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부여에는 이제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없고 한국식 동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령지방에 요령식 동검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령식 동검 문화가 뭐냐. 여기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아오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리아오닝 타입이라고 하는 요령식 동검 문화는 중국의 문화로 느껴지겠죠. 중국의 문화. 그러면 뭐냐면 비파형 동검을 요령식 동검이라고 부르면서 뭐가 되냐면은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동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이름에서 요령식 동검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에서 비파형 동검을 요령지방의 동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원래는 예전에 그 요령 박물관에 가도요. 조선식 동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조선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비파형 동검이다. 근데 이 비파형 동검도 광명 문화로 봤을 때는 비파형 동검이 어떤 횃불과 같다. 불꽃과 같다라고 해서 불꽃형 동검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한국의 동검은 한국식. 이게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면은 그 전거는 뭡니까? 중국식 동검이죠. 그걸 요령식 동검으로.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대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식 동검 많이 보시는 그런 동검들이고요.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팔 모양 동기인데요. 나팔 모양 동기, 나팔 모양 청동기라고 합니다. 이게 예산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예산에서 나온 이 청동기는 제례를 위한 물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 속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있고요. 이런 것이 4개가 4쪽으로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냐면 예산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위에 요령지방에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설명이 그래도 그나마 나와 있는데 나팔 모양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 동기와 비슷한 똑같은 거죠. 비슷한 유물이 중국 요령성 선양시의 정가와자, 이건 중국어로 하면 정자와즈라고 하는데
한자로 읽는 게 좋죠. 정가와자 유적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에 있는 저 나팔령 동기하고 여기 예산에 있는 동기가 같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그게 고조선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나팔형 동기도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의 고대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백제가 저 앞에서는 온조가 건국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어있고 뭘 얘기하냐면 백제는 주변의 많은 세력을 통합하여 3세기 중반에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3세기 중반에 백제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에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마한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유물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한이라고 되어 있죠? 마한 백제. 백제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마한을 갖다가 꼭 넣습니다. 이게 마한의 유적인 것처럼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도 보면 마한이라고 되어 있죠. 천안의 마한.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 율동한 것도 마한 백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한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백제가 그러면은 소국이 되어버리거든요. 몇 세기까지?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마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백제는 그 위에만 있었던 존재가 되는 거죠. 마한 백제. 전부 다 마한 백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면 자,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산 지역의 백제라고 써 있는데요.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일어나서 차츰 왕권이 강대해지고 영토를 확장하여 4세기경, 그렇죠? 근초고왕기 4세기죠. 346년부터 37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근초고왕 때에 마한 연맹체가 해체되었다. 그냥 보면은 근초고왕이 마한을 병합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 서기에 있는 369년에 일본의 신공황후가 369년에 한반도 가야 땅을 쳤다는 거예요. 가야 땅을 치고 그리고 서쪽으로 돌아서 뭐가 오냐면은 친미다레라고 하는 것을 쳐가지고 그리고 근초고왕에 바쳤다라고 하는 일본 서기의 그 기록을 갖다가 그 기록이 뭐냐면 근초고왕이 마한 영맹체를 해체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마한 영맹체가 뭐냐? 그걸 갖다가 우리 학계에서 마한 친미다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미다레라고 하는 것은 369년에 신공하고 친 것은 한반도 남부 일수가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반도 남부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임나일본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한반도 남부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은 요 얘기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이 친미다레라고 하는 큐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지명,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 전라도 땅에다가 친미다레가 있었느니, 해남 강진에 친미다레가 있었느니, 그걸 갖다가 근초고왕이 쳤다라고 하면서 마한 친미다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침투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4세기에 근초고왕 때 마한이 해체됐다?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박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1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왜곡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서 백제의 어떤 찬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빛의 신선 문화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1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